아니 완전 타짜예요, 타짜 이 사람. 달변인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걸린 거잖아요. 걸렸는데 기자들한테 그럼 죄송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 정도 잔기술은 이 동네에서는 다 통용된다. 업계의 잔기술이다. 업계 룰이 그렇다. 업계 룰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그러세요? 그러겠습니까? 지난주에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요즘 하도 저 정치 뉴스가 막 빨리빨리 나오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저거죠. 이재명 대표 기소됐죠. 불구속 기소. 기소됐는데 대장동하고 FC 저 후원금 그 문제로 제3자 뇌물, 배임과 제3자 뇌물 두 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된 건 뭐 당연한 건데 다들 관심의 초점은 뭐였냐면 예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당의 개혁을 위해서 당헌 80조를 만들어서 당직에 있는 사람이 기소를 당하면 당직은 내려놓는다. 이거를 당 개혁안으로 발표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박수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게 바로 당헌 80조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헌 80조의 예외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가 하나의 폭탄이 떨어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당헌 80조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언론들이 지난주 22일, 그러니까 지난주 초에 기소된 다음에 다들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두구두구두구 이런 거죠. 당헌 80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예외를 적용한다라고 당무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당무위가 이 의결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거죠. 이 예외 적용해 줄 거다 분명히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갈등이 생겼잖아요. 정말 철통같이 조홍천 의원이 비명이잖아요. 이 사람이 철통 같은 방어다.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분은 백광현 씨라는 분은 한 1000명 모아서 지금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런 방탄은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제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민주당원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시켰다. 당헌 80조가 민주당 당원들한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던 거죠. 당의 개혁, 당을 혁신한다는 그런 취지로 도입한 것이고 이것의 취지는 뭐냐?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그건 나중에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일단 이런 논란에 휩싸인 당직자는 당직을 내려놓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당의 리소스를, 당의 자원을 끌어다 쓰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게 이 혁신안의 취지였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로서는 자기 당이 점점 더 정말 쪽팔려진다. 이런 지금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정치 탄압이다. 근데 백광현 씨라는 분이 이 기소된 혐의 자체가 개인 범죄 아니냐. 문재인 때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정치 탄압이냐. 이건 우리 생각하고 똑같죠. 문재인 정부 때 왜 이 사람을 하겠습니까? 정치 탄압을 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수사를 보고 개인 범죄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이신 백광현 씨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보셨어요? 이거 너무 귀엽죠?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님의 예상 재판 칼린더, 출석 예상표, 그러니까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이걸 보시면 정자동 호텔 의혹,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선거법,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뭐 이래서 지금 7월쯤 되면 이 재판에 가야 되는 출석표, 시간표가 이렇게 빡센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기소된 거는 이 중에서 대장동하고 성남FC 연두색이잖아요. 근데 연두색만 해도 일주일에 2번 가야 되잖아요. 2주마다. 이 재판을 해보신 분들 얘기들은 뭐냐면 재판 스케줄이 이렇게 잡히면 정신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2주 동안 지난 재판에서 무슨 논점이 있었고 뭐가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고 이번 재판에선 또 새로운 논점이 뭐가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 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재명이라는 분은 정말 저 재판 일정이 너무 빡세요. 이거야말로 정말 과로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만 준비해도 말도 안 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가지 재판만 걸려도 자기 생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그 고민을 여기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색깔을 보세요. 얼마나 컬러풀해요. 빨강, 회색, 보라, 하늘색, 노랑, 연두. 이거는 이 사람 이렇게 해갖고 무슨 어떤 당직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지금 이게 뭐 다 유죄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뭐 다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늘 신문 보시니까 또 무슨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그 기소가 하나 더 될 것 같던데요. 그러면 여기 색깔이 하나 더 들어야 됩니다. 여기 주황색 같은 거 하나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염치가 있으면 이런 그 시간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당직은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쁜 시간표를 누군가가 만들어낸 게 이게 아마 국민의힘 쪽인지 아니면 그 비명계가 만들어냈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정말 빡세다. 이건 과로사다, 과로사. 이게 이런 재판만 쫓아다녀도 과로사 할 판에 이 사람이 자기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염치가 없냐. 염치가 없이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뭐 당연한 거죠. 그 김용, 정진상, 그 다음에 누구죠? 한 사람 더 있죠? 김용, 정진상, 김만배.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지금 혹시나 입을 털까봐 이분이 지금 자기가 당대표 내려놓으면 그 세 사람의 입단속이 곤란해지니까 지금 이렇게 염치 없이 구는 거죠. 자, 근데 지난주 당무위 한 다음에 이제 이분 또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흑석 선생님께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뭐냐면 당무위의 의결이 만장일치라고 이 사람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해철이라는 사람은 그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그 기권하고 먼저 나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당 대변인이 이따구로 얘기한 걸 보고 이 사람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만장일치냐, 내가 기권하고 미리 나갔는데.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굳이 알려서 좋을 게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거짓말했다. 너무 당당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정도 잔기술은 이 업계에서는 다 통용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그 정도 잔기술은 다 통용된. 아니 완전 타짜예요, 타짜 이 사람.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걸린 거잖아요. 걸렸는데 기자들한테 그럼 죄송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 정도 잔기술은 이 동네에서는 다 통용된다. 업계의 잔기술이다. 업계 룰이 그렇다. 업계 룰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그러세요? 그러겠습니까? 최소한의 도덕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거짓말한 것도 문제지만 거짓말이 걸린 다음에 죄송하다는 얘기도 없이 그 정도 잔기술은 다 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또 친 다음에 오늘 뉴스입니다. 이제 부글부글 할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부글부글 이제 뭐 이 거짓말도 하고 당무위에서 의결한 것도 문제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를 이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당직을 가지고 타협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지금 만약에 끌어내린다고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야 그럼 2달 내에 전당대회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하면 또 친명들, 정청래 뭐 이런 사람들, 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친명들 이런 사람들이 또 다 당선되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때문에 대충 지금 당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직을 비명으로 좀 끌어들여서 서로 타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거죠, 요거 사무총장.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공천 사무를 볼 거기 때문에 이 쇄신 포기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사무총장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지금 뭐 정책위원장, 정책위 수석, 뭐 전략기획위원장, 미래사무부총장 이런 게 다 친명으로 다 도배가 돼 있었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분이 이번에 얘기한 것이 이거를 그 김의겸 좀 전에 우리 흑석 선생 이렇게 맨날 사고만 치는 사람도 이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이번에는 다 교체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무도 다른 자리엔 관심이 없고 요 사무총장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왜냐하면 저 사무총장이 총선 실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거를 그대로 이재명 그 당대표가 자기 사람으로 계속 유지하면, 그러면 공천권을 계속 네가 휘두르겠다는 얘기구나. 그게 무슨 쇄신이냐. 이때까지 너 하던 방식으로 그렇게 공천권을 혼자서 좌지우지할 거라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게 그게 무슨 놈의 당 쇄신이냐.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사람이 당직을 개편할 텐데 그 당직 개편 폭에 사무총장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지금 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시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의 그 저 갈등, 저 당직 개편, 저것도 관심이지만 개딸, 이게 왜냐하면 개딸들이 비명 의원 집에 앞에 가서 막 그 시위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저 개딸을 활용하시는 분이 말로만 개딸들에게 내부 공격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5번째 벌써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서 보는 해석은 1번, 개딸은 더 이상 이재명도 통제를 못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원욱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개딸들의 표적이 된 모양인데, 좌표가 찍힌 모양인데, 이분은 이제 뭐 지도 화가 난 거예요. 민주당 당원인데 개딸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 자기를 이렇게 악마로 만들어서. 그랬더니 이제 박용진이라는 그 의원도 개딸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 더 이상 애완견이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는데, 주인이 누구냐면 이제 이재명이죠. 이재명을 무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더 이상 그 애완견이 아니다라고 피켓을 너무나 그 사람을 모멸감을 주는. 근데 박용진이라는 정치인이 이런 사람들은 당의 총선에 도움이 되냐? 당신들이 개딸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거냐? 민주당과 이 대표를 당신들 한풀이 하려고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지만, 박용진이라는 사람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겁니다. 너네가 이재명 대표 그를 아이돌처럼 모시면서 민주당을 이용해 먹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게 본심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광고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구조는 이거죠. 개딸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교주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재명을 반대하거나 이재명의 잘못을 지적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 적으로 규정하고 좌표 찍고 욕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문자 폭탄 보내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5번이나 개딸들한테 저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본심일까요? 자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당신들 그러면 당신들 이제 민주당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계속 자기가 지금 몇 번이나 자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으면, 이 사람이 본심이라면 당신들이 그러고도 민주당 당원입니까? 나를 지지해 주는 건 고맙지만 이건 당에 도움이 안 돼요, 당신들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는 본심이 아니란 얘기죠. 개딸은 이 사람 밑으로 모여있고 교주처럼, 이 사람은 개딸을 자신의 돌격병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대신 내 마음을 짐작해서 상대방을 공격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얼마나 안심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양당 체제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그 논쟁하고 이런 구도는 자연스러운데, 지금 저 개딸들은 민주당 안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재명하고 반대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고, 당대표라는 사람은 당의 탕평이 아니라 저 개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적들을 공격하는 것에 완전히 뒤로 돌아서서 웃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공정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정치가 저런 극렬 지지층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어요.